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PC 수리를 맡기자 이거 수리나 제대로 할 것이지 파일을 암호화한 후에 해커한테 당했다, 복구 비용도 내라 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다 잡힌 컴퓨터 수리기사 일명 용팔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제대로 알아보면서 왜 대체 동네 컴퓨터 출장 수리기사한테 컴퓨터를 맡기면 고쳐지지가 않고 왜 계속 고장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산의 악덕 업자들을 일컫는 말인 용팔이가 2010년 중후반 들어서 컴퓨터 관련 악덕 업자 전반을 칭하는 단어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런 인간들을 싹 다 용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입에도 착착 감기잖아요. 신변님, 이들의 수법은 어땠나요? 네, 일단 그 고객들의 컴퓨터를 수리하러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게 되죠. 컴퓨터를 점검을 해주면서 이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범이 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해서 이 고객의 컴퓨터에 있는 그 고객이 사용하는 중요한 그 사업용 파일, 업무용 파일들을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사가 돌아간 뒤에 사용이 안 되니까 이거 컴퓨터가 이상해요, 뭐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찾아와서 이거 해킹 당했다, 이거 해킹 복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수리비 및 복구 비용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해자들에게서 빼돌린 금액을 보니까 적게는 한 10만 원, 많게는 180만 원대까지 컴퓨터를 새로 한 대 사도 될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 기업 사무실, 병원, 회계법인, 넓은 범위, 다양한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팔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뭔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 사람을 속였죠. 기망을 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컴퓨터 등장의 업무 방해 적용이 됐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들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됐나요?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실형이죠. 여기 판결 이유를 보면은 이 컴퓨터 수리와 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는 이 신뢰를 악용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할 것 같습니다. 신뢰를 악용했다. 신뢰가 있나요? 용팔이들한테? 용팔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수리업자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신뢰죠. 뭐 변호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변론을 해줄 거다라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신뢰가 있나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신변님께서는 뭐 이런 사건들도 다뤄보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이 용팔이들의 사기 행각, 뭐 이런 사건 어떻게 좀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한 지난달 정도에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기록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팔이를 변호해달라고요? 네, 뭐 이제 뭐 그분은 약간 그 공범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은 억울하다. 아하. 본인은 진짜로 이 업체에 소속이 된 정상적인 수리 기사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검토했는데 별 가능성이 안 보여서 그냥 거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아이템을 처음 이렇게 접하고 혹시 그 사건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같은 사건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걸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장 장치를 떼고 건네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사실 옛날에 이 컴퓨터 수리를 좀 했기 때문에 이 OS가 깔린 저장 장치 이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원격으로도 다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OS 달린 저장 장치를 연결을 시켜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를 떼서 건네준다고 수리가 안 돼요 라는 식의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생분이 현재 수리기사 안 하고 지금은 전혀. 네. 아주 오래전에. 네네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들 수법을 보면요, 수리기사가 방문을 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수리를 부른 거예요. 이 출장 수리는요, 사기를 안 치고 싶어도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던 수리기사들도 점차 용팔이로 변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기꾼 용팔이들이 정말 출장 수리기사 중에 정말
정말 넘쳐난다는 걸요. 이들의 수법 중 제가 아는 거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출장을 와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든 뭘 하든 컴퓨터를 쓰다듬기만 해도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 다음 출장 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본체를 뜯어가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한다고 하죠. 그거 자체도 또 돈이 들어요. 그 다음 테스트를 위해 뭐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뭘 해봤대요. 근데 별 문제가 없어서 바이오스 설정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 뭐 잘못된 거 없다 뭘 바꿨냐 라고 하니까 아주 엉망이 돼서 처음부터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다시 깔았대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대요 또. 그래놓고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메인보드가 고장난 거라 메인보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괜히 얘네들이 바이오스 세팅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메인보드 교체로 귀결시키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아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대충 10시간 20시간 뭘 돌렸는지 모르겠고 그냥 바이오스 세팅만 만졌으니까 그게 만졌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컴퓨터가 안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부르면 이번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보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체 비용을 더럽게 비싸게 받겠죠. 심지어 내 메인보드는 비싸고 고장 안 난 거라 그거 떼서 지들이 새 거로 무상 교환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지들이 갖고 있는 먼지 붙은 썩은 메인보드를 하나 꽂아놨습니다. 실제로는 쿨러가 고장났을 뿐인데 말이죠. 쿨러만 바꾸면 고쳐지는데 이거 컴퓨터가 1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아니 이게 1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정상 온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쨌든 안 바꿔주고 메인보드만 바꾸려고 그래요. 하지만 메인보드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메인보드를 바꿨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바꾸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품을 바꾸게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들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 출장 용팔이들은 콜센터랑 수리비를 서로 쉐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를 하면 자기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수리비를 더 많이 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기치려던 동네 용팔이가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저는 쿨러 고쳐달라고 보냈더니 갑자기 무슨 바이오스 세팅 바꿨다 그러면서 돈을 뜯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 교체를 계속 유도해서 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게 이들의 수법이니까 수리를 하고 싶다면 꼭 본체를 들고 수리를 하는 실제 공간이 있는 그 업체로 가셔서 눈에 불을 켜고 내 부품 뜯어가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뭘 수리하는지 직접 보시면서 고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본인이 피해를 당하면 말이 길어지는 법이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좋겠고 주변에 찾아보면 한 두세 다리만 건너도 컴퓨터 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데려다가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컴퓨터 수리는요 꼭 직접 들고 가서 눈앞에서 고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꼭 떼세요. 그러면 뭐 장난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이 길어지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